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대담 박예슬입니다. 오늘은 고창 군민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창군 유기상 군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민주당 돌풍 속에서도 유기상 후에 닻을 올리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출발을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아주 지지해 주신 까닭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라, 고창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를 다시 써라 하는 그런 명령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 소중한 국민들의 마음을 제가 잘 새겨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듯이 군민이 군수인 시대, 또 국민들을 잘 섬기고 또 고창의 새로운 영광스러운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러한 군수가 되고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가려고 합니다. 네, 그럼 민선 7기, 네, 우리 고창 군수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께 제가 선거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약이랄지 이런 데서도 제시했지만 결국 농업과 관광이라는 두 가지 기둥을 세워서 고창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방향은 정했는데요. 고창은 일찍이 선사시대 때, 거성문화시대 때 세계 최고의 문명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고창은 문명사적으로 한반도 첫 수도였죠. 그래서 한반도 첫 수도요, 자랑스러운 역사, 영광의 역사를 다시 만들자. 이 시대에 우리 손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정했고, 그럼 뭘로 갈 거냐. 미래까지 100년, 1000년 갈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이 농업, 생명, 식품 산업하고 역사문화 관광이다. 그래서 두 가지 저는 큰 기둥을 세워서 고창을 가기로 지금 지표를 정했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농업, 생명, 식품 산업을 살리자.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농업, 생명, 식품 산업 살려 제가 이런 구호를 두었고, 특히 고창은 인물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사람 농사를 잘 짓는 고창,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 중에 제일 좋은 게 자식 농사이기 때문에 자식 농사 잘 짓는 사람 키우기, 인재를 낳는 땅, 이런 것을 제가 대표 브랜드로 가려고 그러고요. 지방자치 면에서는 교과서적인 지방자치를 열겠다. 군민이 군수가 되는, 군민의 의견을 통해서 고창 군정이 결정되고 함께 가는 그러한 교과서적인 지방자치의 모델을 고창에 세우겠다. 그런 방향들을 몇 가지 정했습니다. 네, 그럼 취임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고창 군정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을 텐데요. 현재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한 달 됐는데요. 또 제가 오랫동안 행정일은 해왔었고, 제가 중앙정부나 광역인 도청이나 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행정의 흐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고창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들, 국가예산 확보활동이랄지 현안들도 좀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까 농업, 생명, 식품 산업 쪽으로 가기 위해서 시급한 것이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농업과 문화관광 두 가지 기둥을 받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농정국장, 농업, 축산, 수산을 담당하는 1차 산업 담당 국장을 수석국장으로 만들고, 가장 일 잘하는 공무원들을 이 생산부서, 농업부서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승진도 빨리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군수가 가장 중점적으로 농업, 생명, 식품 산업하고 문화관광 산업 쪽에 줄여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현재 고창 지역의 현안이 고수의 일반 산업단지가 있는데 지금 4년째 풀밭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이게 소송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걸 정리해서 산단을 준공하고 또 거기에 이제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이 와야만이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고창 돈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 유치하는데 좀 주력을 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가 황토백 유통이라고 그래서 농산 유통 전문회사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부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농산 유통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문제. 그리고 고창의 여러 가지 명품 그런 농산물 브랜드 중에서 복분자가 유명하잖아요. 네. 복분자 드셔보셨어요? 네. 그래서 복분자 같은 브랜드가 지금 상당히 위축됐어요. 그래서 복분자라든지 고창의 농산물 브랜드를 다시 살리는 문제. 특히 쌀 같은 경우도 고창이 굉장히 양적으로도 많고 질이 높은데 질 좋은 고창의 금쌀을 브랜드가 없어가지고 똥값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쌀을 다이아몬드 값에 팔자. 그래서 쌀 브랜드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선 주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의식의 변화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과거의 자세를 벗어나서 군민이 군수인 시대이기 때문에 군민들 섬기는 자세로 변화가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민들께도 제가 성숙한 시민 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창군에 민원을 낼 때 내가 아무거나 부탁을 했다면은 지금은 제가 표준을 정했습니다. 내가 군청에 군수에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내가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군청에 군수에게 뭘 요구를 하실 때는 기본적인 게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우리 군청도 좋고 군이 좋은 거, 이런 것만을 요구하십시오. 반대로 말씀드리면 자리이타 정신이죠. 그래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을 같이 하시자고 그래야지, 나만 좋고 이웃에는 해롭고 고창군에서 해로운 이런 것은 하자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성숙한 함께 살아가는 고창 군민들의 정신입니다. 이런 호소를 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군청 공무원들하고 군민들의 생각을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명 시대에 맞게끔 바뀌어가는 것, 이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변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간부 회의를 생중계한다거나 네. 이런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행정도 네. 많이 펼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현재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것인데요. 결국 저는 혁신을 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는데 그게 거창하게 큰 것을 해서는 여러 가지 실패할 수도 있고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 속에서 군민들이 박수치는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자. 일상 속에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변화하는데 변화의 방향이 군민들 만족하고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인문학 도시를 표방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문학적인 역사문화 철학, 이 문사철 충만한 그런 인재가 굉장히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문학 도시, 평생학습 도시, 또 전국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인문학 도시를 거창하게 만들어서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확실한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인문학 도시 여건을 만드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간부회의 하면서 우리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애송시를 하나씩 낭송을 하고 하면은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통하는 회의가 될 수도 있고, 또 인문학적인 분위기도 좀 살아날 수 있고, 또 인문학적인 감성을 가진 분들이 창의력도 나오고 군민을 잘 모실 수 있는 마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면서 또 우리 군청 청원들이, 군민이 모두 군수인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군청 청원들 모두가 또 군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가 맡은 일은 내가 군수란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야 군민이 행복한 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군수처럼 일을 하려면 필요한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군수하고 간부들만 회의 토론하면은 거기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과장들이 가서 팀장 회의를 하고 팀장들이 직원회의 몇 단계 걸치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가 왜곡될 수도 있고 바로바로 정보가 상하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부회를 생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군청의 모든 청원들이 우리 군청의 중요한 일이 이런 일이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해서 훨씬 더 군정을 잘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활 속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들을 꾸준히 해나가겠다. 그런 전략으로 그런 회의도 변경시키고 시 읽는
간부회도 해보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도 뭔가 주인의식을 더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민주주의는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또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쌍방향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고, 제가 또 소통하고 화합하고 이게 민주주의 네. 지방자치 기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특히 제가 또 국민들께 지금 제가 호소하는 게, 국민들의 기가 살아나야 고창의 기상이 살아납니다. 제 이름이 기상이잖아요. 기상이 살아나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고창 국민운동을 제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을 자랑하고 고창 자랑거리를 인식하면은 자긍심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애양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고창을 잘 알고 자랑하기, 또 고창의 물건을 사주고 고창 사람을 채용하고, 또 고창 지역 상품을 홍보하고 키워주고 지역 기업들을 살려주고, 이런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학적으로 하는 게 나눔과 봉사 기부의 도시 고창. 그래서 고창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데는 물질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게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나눔과 봉사야말로 국민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나눔과 봉사 기부의 천국 고창이 되면은 그걸로도 고창 국민들의 행복감도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지금 공공복지라는 것이 국가나 도나 우리 군청 예산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복지는 법규에서 엄격하게 틀이 있어요. 근데 이 공공복지 내에 못 들어오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함께 가려면 지역사회 공동체로 복지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나눔과 봉사운동이 같이 가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지역 공동체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국민운동을 꾸준히 병행해서 해나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서 농업생명, 식품산업도시 네. 공약을 하셨잖아요. 육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한국 농업이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농업은 사양산업이다, 경제성이 없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양극화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게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문제. 이 양극화를 만져온 기본적인 게 농업정책이 경제로 농업을 봤기 때문에 농촌과 농업이 지방이 피폐한 겁니다. 지금 지방이 곧 30년 이내에 전국 지방정부의 30%가 소멸된다는 예측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살리려면 농업에 대한 인식, 농촌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선진국이, 농업을 포기한 선진국이 우리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어렵지만 꼭 살려야 되고, 국가 정책으로도 농업을 사회적 가치로 봐야 됩니다. 농업은 단순하게 경제의 하나가 아니고 우리 국토를 보존하는 게 농업이지 않습니까? 수자원을 보존하는 게 농업이고, 이것은 생명산업이고 환경산업입니다. 뭐 전쟁 때 이걸 식량을 무기화하면은 지금 수입을 대부분이 하고 있잖아요, 주곡을. 그런 면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종자 자주권이랄지 우리 농업의 자주권 면에서도 농업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당하게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개헌운동 중에서 농업가치존중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헌법 개정을 농민의 기본권을 향상하는 농민기본권운동, 지금 최저임금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직종은 다 최저임금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최저생산비제를 제도적으로 지금 헌법 정신이랄지 이런 데 안 담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도 그런 기본권이 담아져야 되고, 국제적인 표준에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들이 담아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헌법에 담아서 해결해야 될 것인데, 우리 이제 고창 차원에서만 보면은 고창 농업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농업이 어렵지만 우리가 꼭 해내야 되죠. 그런데 다행인 것이 고창은 우리 고창 전체가 유엔에서 지정한 생물권 보존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정부 영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우리 고창뿐이거든요. 이것을 브랜드화 해나가면 고창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안전하다, 고급이다, 유기산 군수가 품질을 보증한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 먹게 되면 그 브랜드까지만 만들면 저절로 팔리게 되잖아요. 이왕이면 안전하고 좋은 먹을거리 먹을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에 그 메일리업이라고 하는 그 낙농 회사가 있잖아요. 그 10년 전에 고창에서 유기농 낙농을 하자. 유기농이 훨씬 안전하고 좋은 먹을거리잖아요. 유기농 낙농을 하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유기농 낙농이 될까? 그렇게 의문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10농가가 참여해서 했습니다. 지금 10년이 됐거든요. 지금 20여 농가가 하는데 한국에서 유기농 낙농,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우유 제품, 낙농 제품이 고창 상하목장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고급 소비자들이 전부 상하목장 것만 먹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각 농산물 브랜드 하나하나를 소비자들한테 가장 안전한 먹을거리, 몸에 좋은 먹을거리, 고창 먹을거리 이걸 해나가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식품을 제가 해야 된다는 것은 식품은 원료가 1차 산업, 농수축산업에서 나온 원료를 가지고 식품을 만들잖아요. 네. 같이 사슬이 농업하고 식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을 하면 농업 생산성보다 몇 배나 부가가치가 커지죠. 또 하나는 농업의 이제 약점이 홍수출하는 거죠. 작년 같은 데도 무배추가 너무 한 번에 많이 나오고 소비가 안 되니까 싸서 다 버렸잖아요. 이것을 식품 산업을 하게 되면 무를 가져다가 말랭이 만들면 이게 돈이 되잖아요. 배추에다가 세계 최고의 고창 천일염을 버물려서 절임 배추를 만들면 이게 돈이 되잖아요. 지금 금년에도 양파를 많이 심었는데요. 양파가 싸가지고 양파금이 싸서 농민들이 어려웠어요. 이걸 만약에 식품산업에 연계시키면 양파 피클도 만들어서 식품으로 팔면 두고두고 팔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양파를 식초로 만들어 두면 시간이 갈수록 값이 제곱으로 올라가는 게 식초입니다. 그래서 식품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치 우리 아까 우리 현안 중에서 고수의 일반 산단이 지금 풀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준공을 시키면 거기에 식품산업을 유치하게 되면 농업도 살고 식품산업도 살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생명식품산업을 제가 주력산업으로 살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청 조직도 농정 위주로 바꾸겠다. 그런 공약도 하고 있고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고창 브랜드가 나오면 저도 꼭 네, 이미 뭐 최고의 브랜드인데요. 제가 포장을 잘 싸고 네. 문화적인 상품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인사청탁 같은 적폐청산도 네.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인사 원칙이라던가 네. 또 향후에 조직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인사가 이제 만사라고들 하는데요. 네. 인사를 잘못 오면 만사가 되고 인사를 잘못 오면 망사가 되고 조직이 망하는 게 인사죠.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실적과 성과를 내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은 조직이죠. 근데 일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공정 경쟁을 해서 그러니까 흔히 돈과 배경을 동원해서 청탁해가지고 인사에서 특혜를 보게 되면 조직이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망하죠.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열정과 성실성과 성과와 실적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성공해야 고창이 산다. 그래서 고창의 모든 경쟁터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고요. 우리 군청의 우리 청원님들도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에서 보람을 찾고 성실하고 인하도 하면서 성과와 실적을 내는 분들이 승진도 빨리 하고 좋은 부서에 가고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한 경쟁을 하는데 가장 큰 우리 사회적인 장애물이 이른바 돈과 배경에 의한 인사. 그걸 하는 수단이 청탁이죠. 그래서 저는 일찍이 익산 부시장을 하면서도 인사청탁을 근절시키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추궁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홍보하고 개별적으로 공무원한테 편지도 쓰고 해서 홍보를 했는데도 관행처럼 이게 청탁을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인사청탁자를 4명을 실명을 공개를 해가지고 인사청탁을 끊어냈습니다. 고창에서도 단연코 그런 인사를 하려고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인사에서는 조직 전체를 균형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직들처럼 인원이 많은 데는 승진할 기회가 많은데 작은 직종들, 소외된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종에서는 상위 직종이 없기 때문에 승진이 거의 어려웠고, 그래서 소외된 직종들도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청에 들어오는 어떤 직종도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적어도 읍면장까지, 과장까지는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열어드리려고 그러고, 특히 여성 관리직을 정책적으로 발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급 이하는 남녀 성비가 한 6대4 되기 때문에 이건 자동적으로 시간이 가면 균형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관 이상 관리자를 보면 여성이 거의 절대 소수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관 이상은 저희가 여성이 2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하여튼 고창 군청 생긴 이래 최초로 서기관도 한 분 배출을 시키고, 또 보건소의 보건직을 면장으로 발탁을 해서 배출도 시키고 이런 새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가령 이번 한 번만 해도 이걸 저는 이제 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봐주시길 바라는데, 그 한 분 한 분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큰 이런 틀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사는 꾸준히 제가 해나가기 때문에 4년간의 인사를 두고 평가를 하시면 반드시 제 인사 철학대로 방향대로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한 번에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청원들이 아쉬운 점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가령 시설직 같은 경우도 똑같은 시설직이지만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지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6자리면은 토목직은 한 4자리, 그 다음에 건축직도 1자리, 지적도 1자리, 이렇게 가는 게 균형된 인사죠. 근데 이게 토목직을 다 6명을 뒀는데 나머지 불합령을 제가 한 번에 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제가 꾸준히 해나가면 균형 잡힌 조직도 되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 돈이나 배경이나 청탁에 의해서 인사를 불공정 경쟁하는 관행을 완전히 끊어내는 그런 인사를 혁신을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분 아마 국민들이나 우리 청원들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구체적인 한 분 한 분 인사에서는 좀 평가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성 인사 같은 경우도 주요 보직을 안 했잖냐, 뭐 기획이니 뭐 예산이니 이런 주요 보직을 안 했는데 어떻게 간부가 될 수 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여성들한테도 그런 주요 보직을 주었어야 되죠. 그러면은 영원히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어쨌든 유리천정은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리천정을 깨는 작업을 좀 해보고 있고, 아마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잡히면 그때는 또 다른 부분에 소외된 직종을 좀 배려하고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이 되는 것이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특혜를 취하면 이 조직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사 혁신은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투명한 공정,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공직사회에서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계세요. 역대 고창 군수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난한 군수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더 지지를 해주시고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와 또 우리 국민들과는 어떻게 호흡을 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네, 그 점이 이제 우리 국민들께 제가 감사할 부분인데요. 결국 공무원은 일하는 보람으로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은 공직에 있으시면 안 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공직을 해가지고는. 공직자는 공직 이외에 다른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공직을 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는 주어진 월급 가지고 검소하게 사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공무원 연금을 가지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뭐 안 쓰는 재주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제가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했지만 하여튼 항상 만족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돈 욕심 낼 일이 없고 또 명예 욕심도 더 낼 일이 없습니다. 제가 또 고위공무원단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께서 돈도 없이 세력도 없이 뭐 조직도 없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큰 은혜로 저를 세워주신 것이 부담이었기 때문에 유기상이가 그래도 고창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 또 아름답게 변화시켜라 하는 그런 국민의 명령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그 이런 처음 먹은 마음을 초심을 변치 않고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저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저의 힘을 다해서 고창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고창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늘 저를 당선시켜 주신 그런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국민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저의 지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큰 은혜로 알고 앞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갚아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고창 시대, 대한민국 고창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청의 청원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섬기는 군수, 서민군수, 어르신들 잘 모시는 효자군수라는 초심을 가지고 농생명 문화 살려서 다시 한반도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폭염에 아주 시달리시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조금 더 힘을 내셔서 건강한 나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오늘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네.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활발한 네. 군정활동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